게임까지 완료했고, 이번에 할 거는 판다스 기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스가 뭐냐면 데이터 조작 또는 뭐 분석, 이 부분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수정, 가공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의 형태입니다. 테이블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테이블은 DB 쪽 용어고 엑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엑셀 보면 셀 단위로 행열이 있죠. 해가지고 보면 뭐 A1 아니다 A1, B1, C1 쭉쭉 나가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잖아요. 이거 한 칸 한 칸이 셀인 거고. 그래서 1차원 배열인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1차원 배열이고 2차원 배열의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이 방법을 진행해 볼 건데, 시리즈 먼저 보자면 얘가 1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구조를 한번 보세요. 어떤 구조인지. 데이터 프레임까지 같이 나와 있죠. 시리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인덱스 그리고 해당 인덱스에 대응하는 밸류 값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 관계인데, 이거 딕셔너리에서 본 적 있죠? 딕셔너리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해당 키에 상응하는 밸류, 이 관계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키 역할을 인덱스가 하는 거고, 여기서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의 역할을 밸류가 하는 거고. 그러면 시리즈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판다스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임포트 해줘야죠. 그리고 PD as는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 이름이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PD라고 한 거예요. 주로 이제 판다스는 PD라고 합니다. 판다스는 PD라고 해요. 그러면 딕셔너리 형태를 가지고 딕셔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시리즈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딕셔너리가 하나 있어야겠죠. 키 A는 여기에는 1이라는 값이 있고, B에는 2가 있고, C에는 3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인자로 주면 됩니다. 판다스 안에 있는 시리즈라는 함수 안에 인자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를 SR1, 시리즈 1이라는 뜻이에요. 이 변수에다가 연결해 주면 딕셔너리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든 게 되는 거예요. 구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에도 인덱스가 있다고 했죠. 인덱스와 값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덱스 시리즈에서 인덱스 찾기는 시리즈에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리즈 1이 있는 인덱스 전부 다 나오죠? 그러면 시리즈에서 값을 찾는 거는 value라고 쓰면 되겠죠? value. 근데 이 value는 복수로 써줘야 됩니다. 복수로. 그러면 value는 1, 2, 3이니까 실행했을 때 1, 2, 3 나오겠죠? 이렇게 리스트를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으니까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D, E, F라는 데이터를 줄 거고 얘는 시리즈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리즈 2가 있는 거 실행했을 때 얘가 시리즈로 된 결과가 이겁니다.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랑 비교해보세요. 어때요? 딕셔너리를 인덱스로 만들었을 때, 아니,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덱스는 딕셔너리의 키값이 자동으로 들어갔지만 리스트를 시리즈로 만들었을 때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 있죠? 인덱스가 시리즈의 인덱스로 자동으로 됐죠? 그러면 여기서 0부터 시작하는 게 거슬려요. 번호로 나온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러면 얘를 1, 2, 3 해가지고 1, 2, 3 순서대로 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덱스를 변경하려는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지우죠. 시리즈 3 여기 안에다가 리스트 데이터를 줬는데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인자로 인덱스를 이걸로 하겠다 난 1, 2, 3으로 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행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 때 그 시리즈의 인덱스를 1, 2, 3 이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덱스 변경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인자가 리스트든 또 딕셔너리든 상관없어요. 시리즈라는 함수 안에 인자로 이 인덱스라는 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에서 원하는 특정 부분만 보는 것도 가능해요. 우선은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리아라는 키에는 한국의 수도 SEO주 이렇게 서울 그리고 재팬 이거는 도쿄죠. 그리고 중국의 수도
이거는 베이징인데 이거였나? 스펠링. 또 어떤 나라 해볼까요? USA? 미국으로 해보죠. 미국의 수도 스펠링이 어떻게 됐더라? 워싱턴 DC? 워싱턴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이거는 오타와 스펠링이 대략 이 정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캐피탈이라는 딕셔너리를 시리즈로 또 만들어줘야 되죠. 얘는 시리즈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보고, 그래서 국가와 해당 국가의 수도라는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 보려고 하는데 한국의 수도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럴 때는 시리즈 4에 아니지, 대괄호 해서 인덱스 있죠? 인덱스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인덱스에 대응하는 밸류 값이 출력되죠. 이런 부분은 딕셔너리랑 똑같죠. 이거는 그래서 시리즈에서 원하는 특정 데이터 조회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한 개만 보고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의 키 값을 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대괄호 있죠? 대괄호 두 개 묶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묶어줘야 나와요. 그러면 세 개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 써놓고 인덱스 3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이상 데이터 조회할 경우, 그리고 이거는 한 개 데이터 한 개 조회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딕셔너리랑 비슷한데 순서가 존재합니다. 순서가 존재해서 이 위치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위치를 통한 조회 가능. 그래서 0번이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해당하는 키의 인덱스의 밸류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조회하려고 할 때도 똑같아요. 두 개 이상 데이터 조회할 때도 대괄호 두 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시리즈에 정수 데이터가 없잖아요. 정수 데이터 없이 그냥 뭐 문자열 데이터만 있었는데 정수 간의 연산도 가능합니다. 사칙 연산 정도로 보면 되죠. 두 개 시리즈의 시리즈 간 사칙 연산 이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리즈를 두 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리즈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더합니다. 시리즈 5와 시리즈 6 같은 인덱스끼리 덧셈한 결과가 나와 있죠. 곱셈도 가능합니다. 곱셈의 경우도 같은 인덱스끼리 이뤄지고요. 그리고 특정 시리즈의 뭐라고 해야 될까? 곱 연산? 이것도 가능합니다. SR5에다가 3을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값 해당 모든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들의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3, 6, 9가 나오고요. 모든 원소에 3이 곱해진 겁니다.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었으면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이래요. 여기도 좀 쉽게 나왔다시피 시리즈를 나란히 가로 형태로 이어 붙인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또 데이터 프레임도 시리즈랑 만드는 방법은 비슷해요. 예제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요거 잠깐만 이거는 여기다 다 할게요. 여기도 일단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이거 따로 보시면 돼요. 시리즈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한 결과예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예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판다스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 안에다 인자로 이런 딕셔너리를 넣어준 거죠. 딕셔너리를 인자로 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한 줄에 쓰기에는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 여러 개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딕셔너리가 인자로 들어가 있지만 리스트를 인자로 줘도 가능합니다. 형식을 좀 맞출 거니까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땐 똑같이 판다스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안에다가 인자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확인해 보면은 리스트로도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대괄호가 두 개잖아요. 여기 감싸고 있는 거. 왜냐면 2차원 배열 형태라서 그래요. 2차원 배열 형태. 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은 여기 안에 있는 각각의 리스트가 있죠. 이게 각 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마지막 행. 안에 있는 이 작은 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과 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행 인덱스 그리고 열. 얘는 이제 이름이 컬럼이고 여기는 이름이 로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었을 때 행 인덱스랑 열 이름은 리스트일 때의 인덱스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면은 보기가 불편하죠? 얘네도 뭔가 어떤 데이터를 짐작할 수 있는 이름으로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행 인덱스란 열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덱스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인덱스를 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인덱스는 이렇게 할 거다. 컬럼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컬럼은 컬럼 쓰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인덱스 위치랑 컬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하고 나서 바꿀 수도 있어요. df2의 인덱스는
뭐다? 로 1이다, 로 2다, 로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이름 변경. 컬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럼스라고 해놓고 11, 12, 13 얘는 이제 컬럼의 이름 변경하는 거고, 바뀌었죠? 잠깐, 왜 안 바뀌었지? 컬럼스. 이러면 바뀌죠? 스펠링 하나 때문에. 스펠링 하나 빠져가지고 안 바뀐 거였고, 음, 변경 잘 되고, 그리고 행 인덱스나 열 이름 중에서 그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따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rename이라는 걸 쓰면 돼요. rename이라는 함수, 이 안에다가 인덱스를 뭘로 바꿀지. 근데 이거는 내가 바꾸려는 거 있죠?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인덱스의 이름을 바꾸려는 걸로 써주면 됩니다. 이거 주석 해제 안 했을 때 바꾼 거 반영 안 됐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1이었던 게 행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바꾼 부분이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바꾼 내용을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을 덮어쓰기 해야 됩니다. 이번엔 됐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안에다가 인플레이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 값을 true로 줘야 자동으로 반영돼요. 바로바로 덮어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인플레이스 값이 없을 때 그냥 반영 안 됐으니까 얘 값은 디폴트가 false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플레이스 요거는 변경 사항 바로 적용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변경 사항을 덮어 써야 적용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리즈에서는 안 했네. 리네임 옵션에
컬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바꾸고자 하는 열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건지 바뀌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행과 열 삭제 이걸 해볼 겁니다. 행과 열 삭제 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드랍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로우3이 있는 부분을 줄일 건데 삭제할 건데 엑시스가 뭘까요 이거? 자, 데이터 프레임 2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우3 이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시스 이 정보는 뭘까요? 뭘 가리키고 있는 정보일까요? 이거는 축의 정보입니다. 어, 1차원 배열의 경우는 축이 한 개만 존재하고요. 2차원 배열은 면이니까 가로, 세로 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축 0과 1이 있어요. 엑시스 0은 행방향, 1은 열방향. 행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한 덩어리라고 보세요. 한 줄 단위로 본다고 했을 때 얘네 이거 하나씩 보면은 얘네는 열에 속하는 데이터죠. 이렇게니까 1일 때는 열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열방향으로 갔을 때 이거 처리하고 행방향으로 갔을 때 이렇게 줄 단위로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보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실행을 하면은 0일 때는 어때요? 이 행 단위로 처리를 했으니까 하나가 사라졌죠? 그래서 열을 삭제할 거면 여기를 1로 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삭제할 때 드랍을 쓰면 되는데 이 인플레이스 있죠? 얘는 선택사항이에요. 안 쓰려면 덮었을 때 요 df2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행삭제
CS가 0이니까. 그러면 열을 삭제하려고 한다. 어떤 열을 삭제할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삭제하겠습니다. 열 3. 얘는 축정구를 1로 주면 되겠죠. 열 삭제. 그러면 없어졌죠. 그래서 열을 지울 때는 축의 정보를 1이라고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가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면, 이거 이미 삭제,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스 옵션이 있었죠. 이미 지웠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인덱스 행 아니지 로죠. 행은 스퀘어라는 값 우선은 인덱스 가로줄이죠. 인덱스는 행을 식별하는 값으로서 우리가 시리즈 만들어서 봤던 것처럼 아, 대구가 맞나? 지명은 한글로 쓸게요. 영어 지명은 잘 모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인덱스가 0, 1, 2죠. 자, 이 인덱스를 변경해서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를 따로따로 정보에 접근해 보고 인덱스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와 칼럼은 중요한 정보에 들어갑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얘네 둘을 자유자재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일이 그 데이터 프레임 이 자체만을 보고 이 데이터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눈으로 일일이 보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처럼 지금 데이터가 별로 없으면 상관없지만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가 크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샘플이기 때문에 3개인 거고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도 100개는 좋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df.index 해놓고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만 바꾸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랭스 미스매치 나오죠. 해당 축 정보에는 3개의 원소, 그러니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랭스 미스매치인 겁니다. 그래서 개수에 맞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 그리고 인덱스에 values라고 하면은 어레이 형태로 얻을 수가 있죠. 인덱스를 어레이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나온 거를 어레이의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면 0번, 첫 번째는 1번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2번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얻은 값을 가지고 얘네가 지금 인덱스잖아요. 그러면 그 인덱스에 대응하는 밸류가 있을 건데 리스트처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0번 인덱스에 대응하는 밸류를 A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2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를 B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보면은 인덱스가 1번과 2번에서 A, B로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에 하나씩 접근하거나 대인 연산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 인덱스에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그 컬럼으로 이걸로 이 컬럼의 데이터로 이 인덱스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컬럼으로 인덱스 대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얻은 데이터 프레임에는 인덱스가 따로 존재하죠. 근데 이런 인덱스 말고 컬럼에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번호로 식별하면 더 보기 편하죠. 그러면 이 넘버 컬럼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컬럼의 데이터가 시리즈로 나옵니다. 1차원 배열 형태죠. 시리즈가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랑 호환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 인덱스를 0, 1, 2인 상태에서 1, 2, 3으로 바꿀 때 이렇게 했죠. df.index는 이렇게. 근데 얘가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이 리스트 1차원 배열인 시리즈랑 호환된다고 했죠. 그러면 넘버 컬럼의 데이터를 인덱스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없어지고 넘버 컬럼이 인덱스 자리로 들어갔죠. 이렇게 번호로 인덱스를 세팅했습니다. 넘버 컬럼으로. 근데 보면은 컬럼에도 있고 인덱스에도 중복되고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고 합니다. 인덱스를 초기화하면 되죠.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다룰 때, 두 개 이상 다룰 때 쓰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덱스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reset index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쓰면 돼요. 또 이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죠. 자, 현재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번호라는 넘버 컬럼이 이미 존재해요. 리셋 인덱스를 호출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컬럼으로 밀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컬럼이 동일한 컬럼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버 인덱스를 인서트 할 수 없대요. 왜냐면 이미 존재하니까. 그래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거.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 보죠. 만드는 거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초기 상태입니다. 초기 상태. 여기에다가 reset 인덱스를 써 보겠습니다. 자, 초기 인덱스죠. 이 초기 인덱스를 reset 인덱스 실행되면 컬럼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넘버 컬럼 옆에 인덱스라는 컬럼이 새로 생겼죠. 일반 컬럼이 된 거예요. 인덱스에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덱스 이름 컬럼이 됐으니까 이름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덱스의 이름을 먼저 설정해 놓고 reset 인덱스를 실행해 버리면 내가 정한 이름으로 컬럼 이름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인덱스에서 내가 설정한 인덱스 이름으로 변경됐죠. 이렇게 작동하고 이거를 다시 넘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문제가 발생하죠. 이미 존재하는 걸 컬럼 이름이랑 인덱스 이름을 일치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컬럼명이 중복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 프레임 기초 중에 기초 한번 다뤄봤습니다.